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 선포 담화가 진행 중인 밤 10시 25분쯤 계엄 사령관에 임명됐다면서 이후 자신의 명의로 누군가 작성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포고령 초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쭉 같이 읽었습니다. 계엄상은 조금 약해서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포고령을 읽어봤지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법무 검토를 했다고 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는 제가 전문 수준이라서 어떤 것이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장관에게? 네네. 그에 대해서 장관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미 검토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셨고 포고령 전문에 쓰인 발표 시간도 계엄 선포 전인 밤 10시로 잘못 표기될 만큼 허술했다고 말했습니다. 22시 이후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시간만 수정해서 이제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3시로 수정해서. 김선호 국방차관도 포고령 등 계엄 선포를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올라간 안건들은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발표 전까지 계엄 조짐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알았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군 병력 국회 투입은 김 전 장관 지시였고 계엄군 실탄 소지 여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차관은 지시할 위치가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그 사실 진짜 모릅니다. 7탄이 무장한지도 모르고 투입한 걸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사령관만 임명됐어요. 그리고 기획은 누구 하냐? 방첩사령부. 방첩사령관이 했고 그 다음에 부대 출동과 관련돼서 누가 했느냐? 특전사령관이 했어요. 박 총장은 김 전 장관 지시로 계엄 선포 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전파하기 위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증언대로라면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준 비상계엄이 차관과 참모총장도 패싱할 만큼 극소수 정권 핵심에 의해 은밀히 진행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4.1 표명에 면직 처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출석했습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밤 10시 반쯤 화상회의를 주재해 전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항명죄를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이 얘기한 거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세히는 못 적고 제가 필기를 해놔가지고 그 당시에 화상회의상에는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불령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계엄 발령과 관련한 군사활동을 김 전 장관이 책임지겠다면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가 된다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당시 화상회의에서 자신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사람도 김용현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총장을 계엄사령에 임명한다. 참모차장이 합참차장을 계엄부사령관 그리고 합참계엄과를 좀 계엄사령을 지원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기갑부대까지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박 총장은 말했습니다. 당초 기갑 부대를 투입해야 된다 이런 설도 있었는데 수뇌부에서는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렸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총장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부분도 제가 듣긴 들었고 절차가 진행된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나중에 알고 있습니다. 박 총장은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자신이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이저건, 전기 충격기죠. 공포탄을 쏴야 되겠다라고 건의했다고 그랬죠. 예, 그런 건의가 그것을 있었습니다. 사령관께서 국민을 위해서 금지하라, 하지 마라. 예, 한 3분 논의하면서 그건 하면 안 되겠다는 논의가 있어 4명이서 논의했습니다. 박 총장은 어제 김 전 장관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총장, 네. 나는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당신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조국의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눈 장병으로서의 계엄사령관으로서 소감은 어떻습니까? 예,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는 마음은 초도 없습니다. 없고 총칼을 다만 겨루고 실행을 했잖아요. 포고문을 발표를 하고. 예, 포고문은 제가 확인하고 받은 상태에서 서명하고 내린 게 맞습니다. 똑바로 말씀하세요. 예,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는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정치 활동에 그 많은 계엄을 이원 위법성을 좀 발표를 했는데 포고령 1호를 보면은 1항에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어요. 포고령을 내렸어요. 계엄사는 행정사법에 관한 권한을 가질 뿐이고 국회 입법 사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걸 아시잖아요. 헌법이나 계엄법에 어디도 이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거나 체포조를 가동해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박안수 당신은 이러한 포고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고 그 판단은 어디서 근거가 한 것입니까? 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예, 계엄사를 임무를 부여받고 십몇 분 지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문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문안을 보고 법령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부분도 전문성에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게 맞냐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네. 조금 전에 조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국회에 난입하고 유리창 창문을 깨고 계엄군들이 총을 휴대를 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상황을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네. 계엄사령관에서 인지를 못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명령 그걸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한 거고 당연히 부대 이동 계엄군이 휴대하고 왔던 그 총칼에다가 실탄을 휴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럼 계엄사령관에서 한 게 뭡니까? 예, 당시에는 상황실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집중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포고문을 발표한 이후에 계엄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인지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계엄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상황실을 구성에 대한 노력을 집중했던 걸로 기억. 아니 실질적으로 이 계엄사령부를 설치를 하면서 사령관, 비서실장 누구다 이렇게 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발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느라고 내려가서 이제 토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국회에 난입한 그 계엄군한테 실탄을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실 진짜 모릅니다. 실탄이 무장한지도 모르고 투입한 걸 몰랐기 때문에. 투입한지를 계엄사령관이 몰랐어요? 예.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하고 언론을 보고 확인해서 이것이 계엄 임무수행군에 대한 그 임무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를 좀 이제 그때 합참 마침 계엄과장이 내려와서 문의하고 토의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되고 당두대에 처단돼야 할 인물입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 주요 지휘자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체포조는 누구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계엄사령관으로서 한 역할이 뭡니까? 그 짧은 기간에는 정말 상황실 구성, 우리 임무와 역할,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계엄 전문가들 부르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포고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포고문 발표 중에서 위법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본인이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아니 포고문을 본인 스스로 일로 내려가면서 판결을 해도 못했습니까? 무대력이 그렇게 떨어집니까? 네. 읽긴 읽었는데
용어가 저희들이 군인들이 잘 모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법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는 그 과정도 그것 때문에 있었고. 언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를 받던가 또는 상급부대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당일날 비상계엄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만 인식을 했고,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은 언론 보도에서 문자를 딱 보면서 그때 최초 인지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임무를 줬습니까? 이제 특수전사령부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해서 인원을 통제하는 것과 선관위 시설 확보해서 외곽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여론조사꽃 네. 거기 지역에서 뉴스공장? 그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입니까? 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임무입니까? 아니면 어떤 임무였습니까? 최초 임무 받은 것은 국회의사당 그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고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하고 연수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중앙선관위도 그 시설 외곽을 확보하고 경계해서 똑같이 관련 장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받아서 수행했습니다. 사령관님은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부대별로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가장 가까운 부대 순으로 판단해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공수여단하고 707이 국회를, 1공수여단이 선관위하고 여론조사꽃을 담당하게 제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평소 국회나 선관위나 여론조사 꽃을 잘 특전사는 모르고 있을 텐데 사전에 그런 사진이나 가지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를 지금 잘 못 찾아가기 때문에. 그 위치를 몰랐습니까? 일부 국회 같은 경우는 아는데 여론조사꽃이나 이렇게 선관위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상시에 가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선발대 개념을 이렇게 군에서 편의대라고 하는데 그 인원들을 먼저 빨리 보내서 위치를 좀 확인해보고 거기를 어떻게 가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출동이 좀 늦어졌잖아요. 예. 그렇게 늦어진 건 왜 늦어졌습니까? 이제 임무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상태가 다 간부들이 지금 다 퇴근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상 소집을 하고 출동 준비를 갖추고 또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좀 됐습니다. 아마 707이 그때 조금 빨리 소집돼 됐던 것은 그날 대테러 관련된 부대 자체 나중에 해보니 야간 훈련들이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어서 일부 인원은 이미 소집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인원은 좀 빨리 출동 태세가 갖춰졌습니다. 707이 더 빨리 국회로 투입이 됐을 텐데 707도 늦었었거든요. 707은 이제 헬기로 투입시키다 보니까 헬기가 준비하는데 거의 지금 제 기억으로는 50분 이상이 소요가 돼서 헬기가 전개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네. 부대가 출동할 때 통상 사령관님이 지침을 주잖아요. 예. 무슨 지침을 줬습니까? 임무 지시를 받았을 때 군인으로서 당연히 그 임무는 수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 갔을 때의 모습이 사실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전에 중점을 두고 해라.
우리 요원들뿐만 아니고 네. 거기 있는 민간인들이 절대 피해를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전을 하라라고 두 가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국회에 들어왔던 병력들이 나중에 에워싸고 창문을 깨고 이렇게 안으로 진입한 것은 안에 진입해서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전팀들이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정면으로 그를 들어가게 되면 앞서 지침을 줬듯이 국민 피해되는 상황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고 들어가는 다른 통로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팀들도 들어가서 인원을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까? 보고받은 거나 또는 상급부대로부터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거 구체적으로? 정독수를 못 그렇게 유출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지시까지 받은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